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입니다. 드디어 11월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과연 어느 매니저가 그 포문을 열고 있을까요? 잠시 룰을 체크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먼저 손절가, 목표가 제한 없이 수정이 가능하고요.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 종목부터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매니저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1위는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첫 주 1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2.15%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위는 현재 함께하고 있는 이가람 매니저가 올라왔습니다. 과연 11월의 트로피 손에 쥘 수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2.53% 수익률 보여주면서 현재 2위 자리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3위는 강영균 매니저가 올라왔습니다. 합류하자마자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왔는데요. 0.9% 수익률 보이면서 3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그럼 어느 종목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을까요? 다음 장 통해 살펴보시죠. 네, 1위의 박병주 매니저의 DS 단석입니다. 지난 친환경 항공유 1조 수주 소식 들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12.15%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의 이가람 매니저의 리가켄 바이오가 올라왔는데 금투세 폐지 효과 그대로 누렸죠. 이렇게 2.53%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위에는 강영균 매니저의 HVM 0.9% 수익률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현재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박병주 매니저의 DS 단석입니다. 목표가 달성하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화목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등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요. 먼저 11월 달 대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포트 내에 있는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리가켄 바이오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가 약했는데 리가켄 바이오만 거의 이제 안 빠지면서 끝났는데요. 재료가 두 가지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재료는 두 가지인 건데 일단은 ADC 월드에 참가를 해가지고 월드 ADC에 참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지 시간으로 내일 모레에 이제 어워즈 수상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지금 세 군데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요. 최고의 ADC 플랫폼 기술하고 최우수 신약 개발사와 가장 유망한 임상 후보상에 지금 세 군데에 지금 후보가 올라와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수상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아마 내일 모레면은 로템이 MSCI에 들어갈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로템 다음에 그 다음 MSCI 지수에 어떤 종목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가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방산 쪽에서는 LRG네스원이 지금 유력하게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가 제약바이오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가켄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번에 대한 MSCI의 후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흐름상 봤을 때 방산이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제약바이오 한 번 더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될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주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리가켄 바이오가 선정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면서 연말 라이센서 기대가 가지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리가켄 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간다가 되면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걸로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는 이번에 다시 올라온 만큼 다시 한 번 더 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 관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신규 진입 또한 이번에 저가 라인대를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시간 보시면서 장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이죠. 티웨이 항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티웨이 항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장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TA항공 이제 예림당이 14% 올라가는데 지분 싸움이 나오고 있는 TA항공이 아니고 이제 지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대주주인 이제 예림당이 올라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지분 싸움 그러니까 대명선호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오늘 제주항공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395억 전년 대비 11% 줄었지만은 역시 2분기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 항공도 LCC 항공이 흑자 전환이 나왔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본 TA도 3분기 당연히 흑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현재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현재 비자면 이제 14일 나온다는 거는 이제 항공주들이 중국 노선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노선보다 엄청나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LCC에 엄청 호재이기도 하고 TA항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항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했을 때 유럽 노선 지금 현재 관련해서 실적이 지금도 찍히고 있고 계속적으로 4분기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세상했을 때 지금 현재 LCC 중에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게 TA인데 지금 이제 예림당이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있고 뭐 기관들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뭉치렸다가 한번 시세 분출 나오면 언제든지 주식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중에서도 TA항공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고요. 또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 현대에버다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현대에버다임을 어제 이제 종가에 편출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편입하자마자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재건주들이 조정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선거 이후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오겠지만 이게 등락률이 심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재건주들이 추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는 이번 달에는 또 지난달과 좀 다르게 손절가 나오면은 바로 칼같이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해서 이제 또 수익률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자른 것 뿐이지만은 어차피 지금은 바닥권에서 이제 놀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다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현대에버다임뿐만 아니라 역시 재건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선거 이후에 대한 또 움직임들이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락은 편출을 했고 나중에 차후에 또 한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재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들고 가셔가지고 손실률을 최소화시켜서 매도 전략으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에버다임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편입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현대 2등을 달려가고 있는 이가람 매니저의 편입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미국 관련된 종목을 좀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국내 약간 정치 관련 테마 종목을 넣고 싶었는데 어떤 종목을 돌려봐도 저희 프로그램의 조건에 부합이 안 돼서 그냥 미국 관련된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을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달에 실제 매매를 통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렸던 종목인데 좋은 눌림 나왔고 눌림 시에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보는 관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콘코드 펌프카를 만드는 기업이고 미국 향해서의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거와 트리키의 쪽 봤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나 약간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교집합이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변압기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설 쪽에서도 결국 인프라 투자가 두 후보 간에서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 중장비 쪽이 한 번 더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게 미국이다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전진건설이 수혜가 될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제 리스크라고 한다면 11월 18일 날 이제 보호예수가 11만 주가 풀리게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만 주 같은 경우는 크게 리스크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이번 보호예수 해제는 크게 리스크하지 않다. 결국은 이번에 약간 눌림목에서의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미국 쪽을 바라보자의 관점인 거고 보유수가 풀리기 전에 주가가 더 급락 나오게 되면 공모가를 깰 수가 있는 거라서 그렇게 되지 않고 아마 저는 주가가 내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기 모멘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원래 제가 보통은 시초가로 하는데 오늘은 시초가로 하지 않고 조금 눌릴 때 보겠고요. 21,800원에 매수를 하고 목표가로는 직전 라인 때 23,900원, 손절가로는 19,6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18일에 보호 예수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이야기 들어봤고요. 매수가는 21,800원, 목표가는 23,900원, 손절가는 19,6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찾아가 보셔서 지금 이슈와 관련된 인사이트 모두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가람 매니저의 전진 건설 로봇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의 편입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눌림목이나 바닥에서 이제 원형 바닥으로 해서 찍고 올라오는 종목들, 이평선,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종목을 좋아라 하는데 돌파 매매는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추천드린 이유는 단순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황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을 가져와 나왔고, 종목은 디어유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낮방송에서 2만 원에 추천드려서 거의 100%가 다 됐는데 이 가격에 추천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순수하게 이제 기관들 매수가 너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환기금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최근에 한 60만 주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사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내일 또 음원 관련주들 또 역시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의 호재성은 계속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 나왔고, 지금 이제 디어유가 그러면 텐센트랑 이제 MOU를 체결하면서 내년 1월에 지금 현재에 론칭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론칭을 할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9월 달에 미국에 이제 더 버블을 론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이 발빈이라는 라틴 아메리카 관련해서 제이 발빈, 그래서 팝스타를 입점을 했고 IP 입점을 했고, 또 이제 여러 팝스타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 리사나 박보영, 그 다음에 여러 이제 IP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여기가 로제가 들어온다면 또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블랙핑크가 지금 이제 YG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입점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M과 이제 그룹들 보시면 이제 지유 주주가 SM이 35% 들고 있고요. JIP가 1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종호라는 분이 8%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지분이 2%밖에 안 되는데, 외국계도 지금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유독 구독사주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론칭이 순항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순항하고 있고, 이제 미국도 이제 시작을 했고, 중국이 이제 내년에 시작한다면 그 전에 이제 국내에 머물렀던 요 회사가 이제 글로벌하게 커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단기간에 가장 음원주 중에 가장 강하게 하이브 뭐 JYP를 누르고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이 상승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제 약간 음봉에서 한번 매수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떴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저는 이제 마이너스권 눌림목에서 38,500원에 매수를 해서 요게 이제 4만 원 넘어서면 43,000원의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35,000원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텐센트와 중국 시장 디어유 버블의 MOU가 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디어유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디어유 매수가는 38,500원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이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다양한 자료 있다고 하니까요. 조기준 매니저의 인사이트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디어유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흥태 매니저의 종목도 바로 들어봐야 되겠죠.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지난 10월 달에 편입했던 종목들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은 네오셈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아마 시청자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네오셈을 굉장히 또 선호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 업체이긴 하지만은 SSD에 대한 검사 장비 분야에 대한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CX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 고객사를 삼성전자를 두고 있지만 SK 하이닉스에게도 하고 있고, 그 외쪽으로서도 또 전반적으로서 글로벌 고객사를 두고 있다는 점, 장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네오셈에 대한 흐름도가 삼성전자가 양전환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왔던 게 이제 CXL 관련된 기업들인데, 그 와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장비업체가 네오셈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HBM4에 대한 양산도 내년도부터 실시하겠지만은 여기에 따라서 뭐 이제 CXL도 같이 한번 개발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는 CX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상승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오셈은 지금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을 전부 다 매도해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국내 자금으로 들어왔을 때 반도체부터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네오셈들도 슬금슬금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을 늘려갈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를 10,000원을 잡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10월 달에도 10,000원을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장중에 17%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한번 버텨보는 장으로서 한번 이번 달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 네오셈을 가지고 왔고요.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 또 한번 유입이 돼서 반도체를 산다면 CX의 관련주들 다시 한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네오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손절가 10,000원을 터치 후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 찾아보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화목팀의 편입 종목도 들어봤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속에서도 편입 종목들 한 종목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가람 매니저 전진 건설 로봇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800원, 목표가 23,900원, 손절가는 19,600원이었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 디어유를 가지고 왔죠.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 43,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웅태 매니저 CX에 관련 주죠. 네오셈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할 때 이 부분들 모두 참고해 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